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납 약 36회 영화 스포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깡 선생 어떻게 한 주간 뭐 하셨어요? 깡쌤입니다. 한 주간 각종 지름신에 시달리면서 진짜? 겨울이 오니까 또 따뜻한 파카도 한 발 장만하고 네. 요즘 돈 벌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랬어요? 열심히 폐지를 주워 모아서 팔았기 때문에 예. 따뜻해? 네, 따뜻합니다. 오늘 입고 오신 거죠? 예. 아까 제가 집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가볍다고요? 네. 종이 한 장 무게 정도. 종이 한 장 좀 폐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아니야? 뭐지? 네. 골판지. 겨울인데 얇은 거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걱정됩니다. 그러시군요. 다른 건 또 뭐 하셨어요? 다른 거야 뭐 별거 없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거죠. 뭐. 그러셨군요. 예. 김도희는 뭐 하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요즘 시간이 나가지고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저거 책 좀 봤어요. 뭐 보셨어요? 재밌는 거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없나요? 추천해드릴 만한 건 없는데. 뭐야, 무시하는 거야? 국어책. 뭐 읽었냐고. 국어책 읽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발음도 정상. 예. 저의 발음의 1등 공식 국어책을 읽고 있습니다. 진짜로 뭐 읽어요? 요즘 초기 불교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어가지고. 근데 전공서여가지고 좀 추천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니들은 읽을 깜냥이 안 된다. 책 이름이 그거 아니야? 니들은 읽을 깜냥이 안 된다. 그냥 초기 인도 부처 당시에 그냥 역사나 경제 이런 분석한 책이었어요. 그래요? 네, 실제로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닌데. 즐거운 사라 이런 거 아니야? 즐거운 사람. 꺼져 아니야. 근데 읽고 나서 되게 깜짝 놀랐었던 게 이게 그 저자의 관점이긴 하지만 부처 당시에도 역시 돈이 많아야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걸 보면서 역사적으로 참 바꾸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라고 할까? 평신도에 대한 보시보다는 경제력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집단에 대한 보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외적인 그런 거, 특혜 이런 것들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런 게 나와 있는 책을 읽어보시군요. 나중에 한번 정리되면 저희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독실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상대론 한 다음에 질문들이 되게 좀 있었어요. 이번에 이슈가 장난 아니었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키보드 배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림까지 그려셔가지고. 얘기하다 말어. 네, 그거 했다고요. 그거 했다고요? 질문이 카페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같이 좀 이렇게 답변도 좀 달고 질문이 있었으면. 네. 근데 되게 저는 한편으로는 뿌듯했던 게 어떤 커뮤니티, 과학 커뮤니티가 아닌데 이렇게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또한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자유롭게 나누고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저는 맞아요.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상대로는 다른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조력이었거든요. 네. 기조력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뒤에 잠깐 나와가지고. 기조력은 그러니까 보통 전 처음 들었거든요. 기조력이란 단어 자체를. 저희 원래 학교 다닐 때 배우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별로 배워요.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니어가지고. 기조력 잘 안 배워요. 기조력이 좀 어려워요. 네. 사실. 네, 상대성 양쪽이 이론은 부풀어 오른다는 것 자체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식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과 학생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놀라워할 수도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오히려 기조력을 팟캐스트에서 다룬다. 그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너무 신기하다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과학 분야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학 분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실님이랑 이게 토론하는 형식이 아니고 저희가 보통 듣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토론도 좀 해달라라는 분들도 많으신데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어쩌냐면 독실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를 머릿속으로 따라가는 것도 버겁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가느라고. 그렇군요. 진짜 모르겠는 거는 질문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럼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나요? 아니 중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어려웠다는 분들도 있고 좀 이런저런 후기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제가 듣고서 좀 오늘은 이렇게 좀 바꿔봐야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사실 지난번에 어려웠던 이유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영화처럼
설정을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책을 볼 때 목차를 다 읽으시잖아요. 예, 예. 네. 이제 목차를 읽고서 이때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는 걸 예상하고 들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읽으면 그게 싫었어요. 저는 영화처럼 복선들을 막 깔다가 마지막에 모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어려움이 다 계획적이었다. 사실 그 실수한 거죠. 실수해갖고 알겠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줄까 했는데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하려면 시간도 모자르고 첫 번째는 둘째로는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어서 이번엔 그냥 인터스텔라 본편 해갖고 네. 해설편 해갖고 영화에 좀 충실하게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진행하기 전에 광고나 또 뭐 이게 게시판 올라온 거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광고 있죠? 네, 그 광고 전에 가장 중요한 광고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오프 모임 공지 네.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도망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돈이 지금 들어왔나요, 많이? 예? 지금까지 몇 분 정도 신청하셨나요? 한 80분 정도 신청됐습니다. 지금 목요일인데 어저께 올렸는데 예. 이제 80명. 하루 만에. 네. 입금도 거의 된 거죠.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이제 마감될 것 같긴 한데 갑시다. 예. 도망 갖고서 처음부터 한 200명이라고 하고 그럴까요? 도망갈 거. 1000명이다. 1000명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해본 다음에 그 많이 찾아와 주시면 나중에 한번 지방도 한번 내려가지 뭐. 네. 예. 저기 네. 네. 지방도 한번 가고 해외에도 한번 해외도 가고 불러만 주시면 네. 화성에도 한번 가고 하겠습니다. 화성은 안 갈래나. 그래서 간단히 광고하면 네. 12월 13일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4시까지 2시간 반 동안 진행하고 장소는 합정역 3번 출구에서 5분 거리예요. 잭빈 인블 카페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냥 오시면은 사실 그 인원이 다 차서 못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지사항을 올려가지고 이제 양식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확인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근데 이제 다 끝났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잘 준비해서 요거 오픈 모임 한 내용을 녹음해서 올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참석 못 하셨더라도 그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오시는 분들이 예. 혼자 가서 아.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저도 혼자 가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혼자 네.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시지 마시고. 네. 예. 저희도 아는 척하지 맙시다. 서로 그렇죠. 각자 놉시다.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미술관 모임 오프할 때 저 가봤는데 그 서로 닉네임 소개하시면서 그 잘 얘기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닉네임 물어보고 누구시냐고 하시면서.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협의한 건 아닌데 명찰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 네. 어떻게 준비해요? 명찰 준비해가지고 오시면은 자기 명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명찰 이렇게 꽂을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 사람들 모여서 하게? 안 온다, 안 와. 그래요? 그 보자마자 안 온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것도 광고 있었나요? 네, 저 위장전입님께서 지금 예비 고3이시래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옷가게를 하신다고 옷가게를 여성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고 싶었는데 가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우장산역이고요. 밤에 입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장산역에서 바로 연결된 송화프라자 건물 안쪽 1층이고 이름이 이스타일입니다. 이스타일. 그런데 우장산역에 있나요? 네, 우장산역에서 연결된 곳이에요. 근데 이 글이 인기가 많아요. 덧글이 9개나 달렸고. 그래요. 여기 뭐 이런저런 것들 많이 소품들도 팔고 구두도 팔고 하는 데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고 가서 예비 고3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복 우장산역 근처에서 여성복 사실 일 있으시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서 저희가 지대너비아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런 게 있나요? 어머님이 모르신대. 예, 알겠습니다. 글을 예. 올린 것도 모르시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대너비아트 얘기하지 마세요. 가서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광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가 하나 있었지. 네. 그죠? 그래서 부산에서 남선 견과 네네. 견과류 관련돼서 판매하시고 계신 우리 사장님이 계셨었는데 네. 지난번에 한번 광고했는데 네. 요번에도 혹시 잊으셨을까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선 견과 네이버에 한번 쳐셔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질 좋은 견과류 많이 판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거기는 이제 저희 지대너비아씨라고 댓글 달아서 주문 신청하시면 덤을 많이 주신대요. 그래서 그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시물 중에서는 뭐 특별한 거 있었나요?
게시물은 다 독실님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거여가지고. 아, 그죠. 네네.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독실이가 그걸 다 하고 있더라고 일일이. 네. 그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면서 반성을 정작 했습니다. 오늘 할 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고 어제 새벽까지 했어. 아, 글쎄요.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네. 그 후기들 중에 예. 그 팟빵 후기 중에 나시미님께서 되게 훌륭하게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 풀어 나갈 때 아인슈타인이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을 가지고 네, 광속이 맞아요. 일정하다는 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시미님께서는 사실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에 관심도 없었고 몰랐다. 네네.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 몰랐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맥스웰의 방정식 맥스웰이 이제 네 가지 전자기학에 대한 기본 공식을 세우거든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울 수도 네, 있겠지 네. 뭐. 예, 예. 커피가 아니라 아,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관찰자와 상관없이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나와요. 시기. 그래서 사실 그게 한 5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가지고 50년, 30년, 50년 그 결과를 가지고 갈릴레이에 의하면 이게 속도가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는다는 식이 나오지라고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해왔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이. 네네. 그래서 사실은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은 이제 물리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데 네. 아인슈타인은 정작 그거에 몰랐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네.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결과값에 아인슈타인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맥스웰 공식에서부터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일정하다고 결과가 도출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를 고민하다가 낸 거였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딱 해성과 같이 등장을 한 거죠. 네. 해결하면서. 그렇군요. 일단 그 얘기를 계속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 저희가 깜빡했는데 저희가 과학 지금 특집이 아니라 영화 특집입니다. 영화 특집이라고. 낚았어 사람들. 어쨌든 그래서 영화 특집 비하인드 리와인드랑 라이프 오브 파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다들 인터스텔라만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영화 특집해서 1부에서는 이제 비하인드 리와인드, 2부에서는 라이프 오브 파이를 네. 각각 어떤 노동, 사회 그리고 종교랑 연결시켜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이랑 오늘 조금 더 하죠. 인터스텔라 관련해가지고 다루기 힘든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서 얘기를 좀 할 거고, 마지막에 독실님께서 시간을 조금 남겨주시면 프로메테우스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농사와 관련시켜가지고 우주인 농사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작해보지 뭐, 그죠? 네, 오늘은 그냥 영화를 좀 쭉 따라가려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메모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할까 해요. 한 번 더 봤습니다, 저. 아이맥스로 꼭 보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12월 2일 날 아이맥스를 내렸을 거예요, 아마. 야, 왜 인기 있는데 벌써 내렸어? 그게 그 다음에 뭐 있었는데 뭐였지? 엑소더스 때문에. 엑소더스 네.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이 돼 있어서 연장을 못했대요. 아, 그래?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맥스로 봐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이맥스는 거의 막 새벽 2시, 3시도 거의 매진이었는데 네. 일반 상영관은 텅텅 비더라고요. 오히려.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돼서 지금은 아마 아이맥스는 없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아, 그러면 다 내린 건 아니구나. 네. 아이맥스만. 그래. 네. 근데 아이맥스로 봤는데 그 후에 좀 느끼는 거는 그냥 굳이 아이맥스를 안 봐도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그렇게 뭐 굳이 뭐 자기는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잘난 척하는 거지. 아까 똑같아. 나도 보고 김도희님이 책 읽으면서 너네는 몰라도 돼. 그거 안 봐도 돼요. 이런 거. 어둠의 강에서 보세요. 네. 네. 다시 보니까 이것저것 또 메모할 수 있었어요. 아. 주변 분들에게는 피해가 거의 안 가게 제일 뒤에서 했습니다. 막 간 거 아니야? 일단 이제 힘들어졌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미래에 그려져요. 아, 이제 영화 들어가는 드디어 겁니다. 영화 얘기 나오는 네네. 거예요. 영화에서 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그려지는데 예. 그 이유를 거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질소로 호흡하는 병충해가 나타났다. 그런 내용이 나와? 네. 80%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실제로 우리는 질소로 호흡하지 않고 산소로 호흡하지만 질소로 호흡하는 애가 있고 그래서 호흡을 하면 할수록 산소의 양이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왜 어디 질소로 나오냐면- 호흡을 하는데 산소의 양이 부족해져?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적 상상력 혹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상상력이 아니라 모순인 것 같죠.
질소로 호흡한다고 해도 사실은 산소의 양이 줄어들 이유는 없죠. 우리가 산소로 호흡한다고 질소 양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야, 정말로 그런 내용이 나와? 이게 저는 지금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영화 봤는데 저는 그냥 미래에 그냥 어려워지고 예. 모래바람 본 거밖에. 그게 언제 나오냐면 어. 그 나사를 찾아가잖아요. 네네. 나사를 찾아갔을 때 뭐 옥수수 키우고 있다. 그럼 맞아, 어떤 맞아. 중요한 대사가 나오냐면 우리는 뭐 해답을 알아갈 것이다였나? 뭐 해답을 언제나 그랬듯이 뭐 해결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그 장면 앞뒤에서 예. 이제 실험하는 걸 보여줘요. 옥수수를 다 키우고 있는데 옥수수 좀 있으면 끝난다. 왜냐면 아, 질소로 그건 호흡하는 맞아. 애가 나오기 기억나와요. 때문에. 네네, 그때 그 얘기가 나와요. 아. 질소로 호흡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병충해가 오.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사실 산소로 호흡한다고 질소가 줄지 않는 것처럼 질소로 호흡한다고 해서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을 수 있어요. 사실 질소 호흡이 왜 어려운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화학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질소 원래 이제 공기 안에 음. 질소가 한 70% 들어있네. 78% 정도 들어있어요. 산소가 2%. 21%. 아, 산소가 그렇게 많아? 21. 그럼요. 21%. 몰랐어. 근데 나 산소가 농담인 줄 알았어. 2%. 산소가 상대적으로 비례적으로 많아지면 네. 산소 중독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야? 아, 그래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잠수부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제 산소에 중독되잖아. 그거는 네. 제가 질소 확실하게 중독 아니에요, 그거? 서로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좋다. 재밌다. 몰라. 산소에 중독될 리가 없지 않아요? 중독되는 산소에? 일단 산소가 좋지 않은 독소. 두 가지를 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산소도 너무 농도가 높은 걸 많이 마시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아요. 항상 우리 몸의 항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 산소를 마신다라고 하는 건 되게 좀 계속 장기적으로 하면 위험해진다는 거, 폐 부종 생기고 그런 게 있고 그 잠수부의 경우에는 질소가 많습니다. 아, 그래? 이게 두 개가 좀 서로 다른 얘기인데 잠수부가 깊은 곳에 내려가게 되면 압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질소가 피에 녹아버려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 잠수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한 20m 정도 잠수한 상태에서 한참 동안 있게 되면 조금씩 질소가 피에 녹아요. 그러다가 위에 올라오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피 속에서 다시 질소로 기체로 변해버려요. 피에 말하자면 공기방울이 공기가 맺히는.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잠수병,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실제로 사망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때 그 네, 천안함 맞아요. 때도 그렇고 아,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 잠수병이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그건 질소로 호흡하는 거랑은 상관없지만 실제로 질소 아까 질문했던 건 뭐였죠? 질소의 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지금까지는 뭐가 있냐면 질소의 양이 부족해지더라도 산소의 농도가 일정하면, 그러니까 산소의 양이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산소는 건들지 않고 질소만 양만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크게 해악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질소는 이제 아는 분들은 아는 얘기를 좀 하자면 삼중결합. 결합을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끊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사실 우리가 에너지로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걔가 끊어질 때 에너지가 나와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삼중결합? 네. 그러니까 질소는 3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 손이 3개예요. 서로 이렇게 꽉 껴안고 있어. 질소 분자는. 그래서 그걸 물은 H2O면은 걔네도 3개다. 아니. 그거는 좀 다른데. 달라? 그걸 하는 거예요? 질소는 N2예요. N이 2개인데 2개가 손 3개로 서로 붙잡고 있어요. 2마리가. 산소는 2마리가 손 2개로 붙잡고 있고. 그렇다고 칩시다. 고딩 이후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그림만 그리면 되게 쉬운데.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질소로 호흡하는 생명체에 대해서는 이제 가정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지구에는 5분의 4가, 그러니까 80%가 질소라면 왜 질소로 호흡하도록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명체가. 그렇네. 처음부터. 그런데 뭐가 있냐면 질소는 너무 안정해요.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안정하고 에너지가 낮아요. 그럼 그걸 끊어서 다른 물질로 변할 때 에너지가 더 낮아져야지만 그 잉여 에너지 있겠죠. 그 잉여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할 텐데 질소는 이미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이미 통장 잔고가 바닥이야. 그걸 우리가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사실상 힘들겠죠. 그렇군요. 끊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질소가 안정하다는 거에 대한 또 상식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부분의 폭발물들이 뻥 하고 터지잖아요. 폭탄이. 네. 그럼 질소가 생겨납니다. 가장 안정적이니까 나중에. 네. 에너지가 높은 곳에 있었던 질소 화합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소 분자로 변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질소가 에너지가 낮거든요. 그럼 높은 곳에 있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확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폭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질소 결합을 낳는다. 그렇죠. 예. 에너지가 워낙 낮으니까. 오히려 되게 안정적이면은 에너지가 낮다 되게 역설 같네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불안정해야지 오히려 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그렇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영화 얘기는 언제 합니까? 이거? 이게 영화 얘기인데. 네. 예. 저희가 그거 얘기해가지고. 네네, 병충해에 대한 네. 얘기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영화에서는 이 얘기가 나와요. 밀을 다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맞아요. 네. 옥수수를 키우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사실 나타나는데. 그 논란이 실제로 한 3년 동안 키웠다고. 키웠대. CG를 그렇게 싫어한다면서요, 논란이. 똘끼가 네. 장난 아니게. 그 로봇도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조종한 거라면서요. 응, 맞아요. 정말요? 응, 그건 처음 들었어요. 뒤에서 이렇게 조종한 거야. 너무 웃겨, 그게. 그거 좀 지웠지. 사람을 좀씩 지우긴 했는데. 잘 찾아보면 뭔가 이게 보일 수도 있나? 그러니까 사람이 뒤집어 쓴 게 아니고요. 그 뒤에서 이제 로봇에 막대기를 달아가지고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인 거야. 정말요? 네. 그렇게 맞아. 단순하게. 그거 이제 신의 21 잡지 기사에서 네네. 그 아주대 그 로봇공학 박사님 교수님께서 그 비판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로봇 너무 단순하게 해놨다. 로봇에는 돈 투자 하나도 안 하고 어. 블랙홀만 너무 연구 많이 한 거 아니냐. 실제 그러면은 가동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가. 네네네. 일부러 로봇이 그렇게 너무 했겠지 뭐. 단순하면.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나오는 그 비석 그거 상징해 놓은 거 아니야? 네, 그걸 그거 오마주했다죠. 오마주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감독은.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시원찮은. 그렇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강해 보이잖아요, 로봇가. 무서워 보이고. 원래 밀리터리 로봇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귀여워 보였어요. 네. 나중에는 막 짠하고 왠지 로봇이 좋아. 그런 로봇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대화도 그래요? 밑에 있고, 네. 유머 수준 설정 가능하고. 시리자 네네. 시리. 근데 그 로봇이 보통은 이런 영화가 인기를 얻게 되면 그 안에 나오는 로봇 같은 것들이 캐릭터 상품이 되는데 맞아요. 그 로봇은 캐릭터 상품을 못 봤어. 제가 우유곽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예. 그 옥수수 재배를 왜 하느냐? 네. 또 이게 사실 알아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옥수수는 특징이 있어요. 밀이나 벼 같은 애들. 우리가 인류를 먹여 살리는 세 가지 식물을 얘기하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벼, 쌀, 아니면 밀, 아니면 옥수수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인류를 먹여 살리는 건 옥수수에 가깝습니다. 음. 왜냐하면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요. 옥수수가. 네네. 그 밀이나 벼에 비해서 사실 벼가 밀보다 더 생산 효율이 좋거든요. 실제로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한 3배, 4배 이상 될 정도로. 대신에 벼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많아야 되고 밀보다 상대적으로 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문명이 있는 곳에서 벼를 많이 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벼나 밀보다 옥수수가 더 잘 자랍니다. 제일 잘 자라요. 잡초처럼 그냥. 그 이유가 이제 벼나 밀 같은 일반적인 식물들은 C3 식물이라고 해갖고 네. 빛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집니다. 벼나 밀은. 네. 빛이 너무너무 강하고 빛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제 수분이 너무 부족해지거든요. 바짝 말라버리거든요. 뜨거워지니까. 그런 경우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한 걸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뒤에 공기구멍을 막아버려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공기구멍? 네. 식물의 공기구멍이 어디 있어요? 뒤에 공기구멍이 다 있어요. 이파리 뒤에 공기구멍이 있고. 기억나는 것 네, 같아요. 기공이라고 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은데. 생물 시간에 그려서 배웠던 것 같은데. 네. 난 왜 안 네. 배웠지? 기공 배웁니다. 네네. 그걸 닫아버려요. 낮에. 그럼 기공을 닫게 되면 얘네들은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그걸 갖고 이제 말하자면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먹을 걸 만들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공을 막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기공을 막고 기공을 막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햇빛은 쨍쨍한데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경우에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소비해버리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밥 안 먹으려고 입을 닫았는데 네. 공기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 식이죠. 정말로. 네네. 혹은 반대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공기를 네, 아무튼 네. 그렇군요. 근데 정말로 식물이랑 인간이랑 유전자가 80% 가까이 동일해요? 그게 유전자의 내용이 뭐냐를 가지고 이해하면 좀 쉬운 것 같아요. 유전자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단백질의 설계도입니다. 네. 그럼 식물이 만드는 단백질과 사람이 만드는 단백질이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되게 닮았대. 우리는 완전 다를 것 같잖아요. 근데 동일한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실제 그렇지 않아요? 저 예전에 다윈 인간의 유래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개랑 사람이랑 배아가 태어나기 직전 한 몇 주 사이에 바뀌는 거지 그 전까지 동일하던데? 형태가.
형태. 네, 똑같아요. DNA는 다르겠지. 커서도 개처럼 사는 사람들 많은데. 술 마시면. 예. 술 죄송합니다. 마시면 강아지. 걔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포유류니까 사실 굉장히 가깝거든요. 근데 네. 사실 변은 느낌이 그러니까 나 태어나기 전에 놀랐어. 똑같아서. 너무 비슷한 비슷해요. 애야 거야. 최 사장은 소재를 배아였을 닮았어요. 때 벼 같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알이었어요. 네, 쌀알처럼. 뭔 얘기야 이게. 네, 나중에 그런 뭐 DNA라든가 어떤 진화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 오늘 그 프로메테우스의 유전자 얘기할 텐데 그때 잠깐 얘기. 그거 같이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옥수수에게 감사해 합시다. 감사합니다. 옥수수님 뭐야. 감사합니다. 오프 때 와주세요. 사실 옥수수 가지고만 우리가 한참 초대하지 얘기할 수 마. 있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GMO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아, 그죠. GMO 아. 옥수수가 있잖아요. 음. 또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연료를 만들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맞아요. 옥수수 기름을 짜갖고 그거로 가는 디젤 자동차. 사실 디젤 자동차에다 지금도 휘발유랑 약간 휘발유가 아니지 옥수수 기름이랑 이것저것 조금만 섞으면 움직이거든요. 바이오 디젤. 왜 옥수수를 쓰는지 알겠다. 그게 많이 나서 그러는 거구나. 너무 많이 남아도는 거고 이제 네. 석유는 끝나가니까. 네. 아니, 끝나간다고 한 게 제가 어렸을 때도 30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여전히 50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 거 보니 200년 남았어요. 금방 끝날 거야 200년 동안. 그래서 그걸 하는데 뭐가 있냐면 바이오 디젤을 쓰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연쇄적인 효과가 있었냐면 미국은 먹을 게 없어서 옥수수를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멕시코, 콜롬비아 혹은 아프리카 혹은 북한 이런 데는 옥수수를 먹고 살거든요. 네. 영화에서도 나와요. 옥수수를 먹어요 사람들이 네. 식사로. 그러면 바이오 디젤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걸 갖고 이제 에탄올을 뽑아내기 위해서 옥수수 혹은 육체꽃을 키운다는 거는 식량으로서의 옥수수가 부족해지는 거고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식량값이 오르는 거예요. 네. 옥수수 값이 2배가 된다고 우리가 굶지는 않지만 굶는 사람들도 있을 수 음. 있다는 거. 왜 북한이나 아프리카는 옥수수 안 심어? 북한 옥수수 심어요. 근데 왜 항상 배고파? 근데 미국처럼 대단위로 경작하거나 실제로 종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글로벌 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옥수수의 효율이 그렇게 높다고 한다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네. 아까 말한 것처럼 햇빛이 쨍쨍하고 건조한 곳에서 옥수수가 효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라든가 뭐 개마고원 이런 데는 잘 자라기는 하는데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게 네. 거긴 원래 좀 습하고 춥잖아요. 아 그렇구나. 햇빛이 쨍쨍한 곳에서.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약간 저도 보면서 좀 했었던 것이 그 흙먼지가 많이 불잖아요. 예. 이런 곳에서는 딱히 옥수수가 좋을 게 없거든요, 사실. 영화 어떻게 안에서 보면. 네, 영화 안에서. 근데 흙먼지가 많이 불고 햇빛을 가린다면. 항상 가리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저위도에서 더. 네. 그리고 옥수수를 먹고 자라는 애들이 이제 소, 돼지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의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돼. 이거 나중에 저는 이제 주제로 한번 할까 생각했었던 게 뭐가 있냐면 GMO 혹은 유기농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거에 물론 모르겠어. 저는 GMO를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뭐 시카고 곡물거래소나 이런 거 관련시켜가지고 한번 사회적 문제로 한번 다룹시다. 네,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아직도 시작 단계에 있네. 자, 뭐 로켓이 이제 이런 것들 알면 재밌을 것 같아서 로켓을 쏘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쿠퍼가 하늘로 갑니다. 네네. 3단 로켓을 쏘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로켓이 발사한 장면에서 이런 거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에서 얼음이 막 떨어져요. 본 적 있으세요? 그 영화에서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어느 로켓 장면에서 실제로 얼음이 막 떨어져요. 성에가 붙어 있어요. 로켓. 그게 얼음이구나. 네, 얼음이 붙어. 뭐가 막 떨어져. 네네. 기억나세요? 예.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런 것이 재밌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사용하는 로켓들이 거의 다 이제 액체 연료 로켓을 사용합니다. 연료로 뭘 사용하냐면 액체 산소, 액체 수소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차가워야 액체가 가능해요. 쉽게 생각하면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죠. 그렇죠. 훨씬 온도가 낮은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탱크 안에 채워놨으니까 바깥에 얼음이 막 맺히는 거, 성에가 맺히는 거죠. 말 그대로. 올라갈 때 떨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몰랐네. 그런 장면들도 유심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네네. 뻔한 거 얘기하자면 우주정거장에 이제 도착한 다음에 회전을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건 인공 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관성력을 가지고서 중력을 만들려고. 그렇죠. 그렇군요. 상대성 이론 편을 확인하시면 그건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뺑뺑 도니까 우리가 뺑뺑 도는 놀이기구에 있을 때 바깥으로 쏠리는 힘을 받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중력처럼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둥둥 떠다니는 무중력 상태를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사실.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어저께인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개구리를 무중력 상태에서 풀어놨어요. 음. 개구리가 너무 당황한 거야. 호적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다.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왜 동물 갖다가 괴롭히냐. 근데 그렇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스윙바이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화성을 거쳐서 네네. 네, 화성을 맞아요. 거쳐서 목성으로 가는 동안 이제 자는데 제가 정확히 형태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동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온도를 낮추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그냥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그 왜 물속에다가 넣어요? 뭐 물의 온도를 약간 낮추긴 할 것 같아요. 음. 물의 온도를 낮추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실질적으로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네. 확 떨어져요. 체온이 조금만 낮아도 한 2도, 3도 정도만 낮아지더라도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사실 궁금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따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오거든요. 그 동면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거기 맞아요. 아예 동면을 시키죠. 그죠? 네. 근데 거기 다 물속에 넣는 거야. 음. 근데 그거가 이제 산소량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산소를 폐에다가 전해줄 수 있는 그 액체 속에 넣는 거 아니에요? 폐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 만화 에반게리온 같은 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에반게리온에서 하던데. 하잖아. 그럴 수도 있고 순환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폐의 경우에는 스스로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호흡기를 닫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아예 폐에다 물을 채우고 근데 그 물이 물 같은 액체를 채우고 거기서 이제 순환이 되도록 해놓으면 더 편리할 수는 있겠다 싶은데 이제 그러면 한번 동면에 들어갈 때마다 질식하는 느낌이 들겠네요. 그렇게 하게 되죠. 에반게리온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폐수종 걸리지 않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결하겠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는데 되게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저게 시간 여행이다. 쿠퍼가 결국에 시간 여행을 하잖아요. 예. 네. 사실은 쿠퍼의 시간이 그대는 지났고 쿠퍼가 시간 여행했다기보다는 지구가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딸이 본인보다 훨씬 늙게 되죠. 나중에는. 그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쿠퍼가 시간 여행을 해서 미래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와 동일한 시간 여행들을 뭘 생각했냐면 동면을 해도 당연히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의식 수준에서는 또 의식 수준에서는 심지어 잠만 자는 것도 미래로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 고속버스 5시간 탈 때 길잖아요. 예. 네. 자고 일어나면 잠깐이잖아요. 수면 마취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딱 점프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이제 솔로 부대들이 24일 날 밤에 자기 시작해서 네. 26일 아침에 일어나면 몰랐다. 하루가 지난 거잖아요. 왜? 하루 뒤로 가는 거잖아요. 시간 여행 이게 일종의 의식 수준의 시간 여행은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리학적 수준에서의 시간 여행과는 달리 의식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시간 여행이다. 그렇죠. 그렇지. 아무도 안 재밌어하네. 당연한 거 아니죠. 시간 여행 편을 뭐 다뤄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 그 부분에 관심이 없거든요. 시간 여행이에요? 관심이 없어. 왜? 시간 여행 가능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가능한지. 미래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강한 중력이 있는데 근처에 갔다 오게 되면은 나는 그냥 정확히 흘러가지만 그러니까 지구가 시간이 빨리 흘러가니까 돌아오게 되면은 나보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늙어 있을 거고 극단적인 경우에 200년, 300년 뒤에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시간 여행 해봤자 갚아야 될 이자는 똑같아.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더 늘어났어. 슬프다. 그런 부분들 좀 봤고요. 영화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영화에서 못한 거. 자, 중력별에서 OK 신호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헤일이 크게 덮쳤던 그 별 있죠. 네. 네네. 헤일이 큰 이유는 첫 번째로 기존력 갔던 때문이라고 밀러 행성. 설명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왜 밀러 행성. 밀러 행성이요?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밀러는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네. 1시간 정도, 뭐 고작해 한 방금 도착했어요. 수십 분. 수십 분 정도. 사실 한참 지났지. 12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밀러 입장에서는 한 10분 정도 지났다. 10분, 수십 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망을 한 다음에서도 OK 신호, 그때 처음 보냈던 신호를 우리가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그거 이상하다 생각했어. 뭐가 이상해요? 그 신호가 이제 늘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야 되는데 정상적인 시간가 반복해서 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음. 그러니까 25분 동안 보낸 신호를 극단적으로 말해서 10년에 걸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를 그치. 이게 못 듣는다는 거지 그거를. 그런 부분에서 영화적 상상력이 들어가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만약에 디지털 신호라고 했으면은 그 디지털 신호가 이제
정상적으로 도착하지 않겠지. 너무 느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늘어지는 것도 있고. 정보량도 너무 적을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호러 영화가 되네. 그럼 그 신호는 누가 보낸 거지? 파도의 의식. 이리 와.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또 뭐가 나왔었냐면 이런 얘기했잖아요. 신호를 수신할 수는 있지만 보내는 건 못한다. 그죠? 그래서 딸이 보내는 신호라든가 아버지의 맞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받잖아요. 음. 근데 못 보내잖아요. 네. 근데 왜요? 오히려 반대 아닌가? 영화에서는 오케이 신호는 계속 보내잖아. 네네. 그거 그렇네. 이상하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오케이 신호 보내면은 여기서도 오케이 신호다 살아있어 신호 보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감독 편에 갖고 네. 뭐 고장이 났다느니 어모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니까 뭐, 그죠? 그런 게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보면서 저 부분은 저런 부분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행성 안에서 네. 시간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느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 3-4시간 있다 왔는데 20몇 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네. 즐거워하나 안타까워하는 네.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 행성의 중력 때문이 아니에요. 행성의 네. 중력은 한 1.3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구 중력이 1.3배. 그리고 해일이 크게 파도가 큰 이유는 기조력을 설명했고 기조력은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블랙홀의 중력이 어차피 크다는 거는 뭐였지? 비행선 이름이 인듀어러스였나? 네. 그 비행선이나 네. 착륙선이나 블랙홀이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럼 시간이 지연되는 효과는 거의 똑같았어야 됩니다. 큰 차이가 없었어야 네.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구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천천히 흐른 건 맞아요. 지구가 20몇 년이 흐른 것까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인듀어러스 호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20몇 년을 기다렸다. 이건 좀 그렇지, 그죠? 행성 바로 위쪽 궤도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다 블랙홀의 중력이 큰 거는 맞으니까. 어쨌든 네. 블랙홀에 가까이 있어 그 우리 흑형 박사님, 흑형 흑형 박사님이 그 물로 된 별 근처에 떠 있었으니까 네. 분명히 블랙홀의 중력을 받았을 거고 그분도 어느 정도는 시간이 느리 갔어야 된다. 많이 느리게 그러니까 상당히. 지구 시간이랑 동일하게 23년 동안 기다렸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영화에서 이렇게 이 경계를 딱 그리면서 여기까지는 시간이 느려지는 곳이고 그 경계 바깥쪽은 안 느려지는 것처럼 이제 묘사를 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도 않나? 그럴 수는 없어요. 경계가 딱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있군요. 연속적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거죠. 저 궁금했던 게 독실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나서 그러면은 인듀어런스 호랑 그 밀로 행성이랑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만약 똑같지는 않고 네. 아무래도 인듀어러스가 좀 적게 받겠죠. 좀 더 머니까. 거리가 바깥쪽에 기다리니까. 예. 네. 근데 그 행성으로 봤을 때 밀로 행성은 행성에 대한 무게랄까? 그 우주선이랑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밀로 행성의 기조력이 그렇게 큰데 네. 그러면은 우주선은 전혀 어떠한 낙하하는 이런 영향력을 전혀 안 받고 이렇게 떠서 있을 수가 있어요? 우주선이 제가 볼 때는 네. 블랙홀 주변을 돌고 있었던 거고. 아니 그거 말고 작은 셔틀선이 내려왔을 때 셔틀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우주선. 인듀어러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주선 포함해서 그 셔틀선도 만약에 블랙홀을 그 밀로 행성처럼 공전하고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조력을 받느냐? 예, 뭔가 낙하하거나 계속 끌려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조력을 받아요. 근데 기조력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나타나냐면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거리에 따라서 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차등 중력이라고 하는데 인듀어러스 호는 행성에 비하면 너무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랙홀과의 거리가 고작해야 10m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인듀어러스에서 블랙홀에 가까운 쪽에 비해서 네. 먼 쪽이 한 10m에서 20m밖에 안 멀어요. 그러면 거리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력은 받지만 기조력은 거의 안 받아요. 이해가세요? 거리 차이가 중요해요. 가까운 면과 네. 먼 면과의 거리가 그 행성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 10,000km는 됐을 거예요. 지름이니까 행성의 지름이니까. 그런데 인듀어러스호는 고작해야 20m. 네. 많이 커봐야 30m 정도였을 것 같고. 작으니까. 작으니까 네. 부피가 중요해요. 아. 여기서는 오히려. 그러면 신기하게. 어쨌든 끌려 들어가거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건 들어간다는 게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잘 그러니까 블랙홀 안에 제가 기조력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행성에서는 그 조수간만이 매우 크게 일어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 효과 때문에
그거 똑같이 시간도 지연되는데 음. 그러면 제가 그냥 문과적으로 사고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주선이 블랙홀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행성이 기조력 영향받는 것좀 얘도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나 이래야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물로 된 행성에서 네. 파도가 블랙홀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그 셔틀선도 왜 단순하게 생각하면 셔틀선도 그렇게 블랙홀이 생각하는 거예요. 빨아들여야 되는데 음. 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느냐. 아. 행성 자체가 블랙홀에 안 빨려 들어가고 돌고 있잖아요. 네네. 행성이 사실 그러니까 블랙홀 주변을 엄청나게 빨리 공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인듀어러스도 동일한 속도로 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딱히 빨려 들어가지는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영화에서 묘사되지 않지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개 안에서의 네네. 존재자들은 그게 실제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블랙홀 주변에 그 물로 된 행성이 미친 듯이 빨리 돌아도 그래도 어쨌든 등속도 운동 같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변에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도 태양한테 끌려 들어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구랑 똑같은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인듀어러스나 그 착륙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할 거다. 동일하게 블랙홀 주변 속도를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빨려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갑자기 영화로 변하는 게 지구에서 이륙을 할 때는 그 3단 로켓을 사용해서 이륙을 하고 화성 중력을 사용해서 목성까지 가는 그치, 연료를 아끼려고 하면서 그 착륙선이 완전 끝내주는 기술인 거 완전 프로메테우스 이상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엔진을 탁 켜고 나니까 아. 순식간에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서 왜 지구를 빠져나올 때 그렇게 막 굳이 화성 거치고 막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너무 비판하지 맙시다. 네. 영화니까.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기조력이 되게 크게 작용하면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되게 크면 이게 뭐라고 하나 그 정도의 기조력을 나타낼 수 있으면 화성이 불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밀러 행성 자체가.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제가 왜요? 2호 혹시 얘기했나요? 2호? 2호? 목성의 2호 위성이 네, 화산이 있는 이유. 야, 좀 들어라 이거. 아니요. 기조력이라고. 안 했어? 네. 자, 좀 들으래. 이걸 자기 녹음한 걸 좀 들어. 자,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뭐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꼭 하고 싶었는데 오늘 넘어가려고 한 건데 질문이 들어와서. 블랙홀이 강하게 잡아당길 때 밀러 행성의 양쪽을 잡아당겨요. 가까운 쪽과 먼 쪽을 동시에 잡아당기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죠. 네. 그럼 밀러 행성이 어떻게 되냐면 타원형처럼 나타나게 돼요. 타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뭐라고 그러더라? 이게 던지는 스포츠 있는데 럭비공. 네. 럭비공 같이 찌그러지게 나타날 거예요. 물만이 아니라 지표면도 당기니까.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자전을 한다면 찌그러진 게 유지되면서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블랙홀 방향으로 길쭉해야 돼. 근데 그거를 회전을 시켜. 그러니까 쪼개지겠네. 그럼 기조력 때문에 왜 내부가 뜨거워지는지를 이해하기 되게 쉬운 방법이 타이어인 것 같아요. 타이어. 타이어. 자동차가 무거우니까 항상 땅에 닿는 부분이 좀 눌려 있잖아요. 찌그러져 있잖아요. 네. 근데 바퀴가 굴러가면 찌그러지는 부분이 계속 변해. 네네. 바닥 부분이 계속 찌그러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뭐가 있냐면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면 고속 주행하면 타이어가 터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죠? 네네. 사실 뭐 이제 정상파 스탠딩 그렇구나. 웨이브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기가 부족하니까 많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너무 빨리 돌게 되면 타이어 내부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야. 예스. 마찰 때문에. 그죠? 찌그러진 상태가 계속 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각 자체가 불안정했을 거고 내부가 장난 아니게 뜨거워지겠죠. 마찰이 돌을 지금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중력이 너무 커서. 그래서 불에 탔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목성 주변에 2호가 화산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네. 그 화산 활동이 뭐 때문에 목성의 기조력 때문에 실제로 2호의 그 지표가 한 200m에서 300m 정도가 계속적으로 하루에 2번씩 주물럭주물럭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부가 마찰에 의해서 엄청나게 뜨거워질 거고 네. 그렇다면 아까 그 말했었던 밀러 행성 같은 경우에는 기조력이 큰 상태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내부가 뜨거워야겠죠. 주물럭주물럭 거리니까 뜨거워지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나타난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그럼 마찰이잖아요 결국에. 네네. 그럼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공전 속도랑 자전 속도가 같아져 버려요. 즉 한 바퀴 돌 때 그러니까 찌그러진 쪽이 계속 블랙홀을 보면서 돌도록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점점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공전 속도와 자전 속도가 같아지는데 음.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 달이 한쪽 면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구에서 볼 때 달이 한쪽 면만 보이잖아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달 뒤에 외계인 기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실질적으로 동주기자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주에서 흔해요. 목성에 많은 기조력을 위성들.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기조력을 아. 피하기 위해서 기조력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찰을 받다 보니까 토성에 많은 자연스럽게 위성들. 시간이 네. 지나다 보니까 너무 그래서- 신기해요. 그렇죠. 달이 한쪽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구의 기조력이 당연히 컸겠죠. 그러니까 달이 처음에는 굉장히 격렬하게 화산 활동도 하고 힘들어하다가 계속 시달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죠. 자기의 리듬을 찾는 거구나. 예, 정확히 그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리듬을 찾아서 음. 한쪽 면만 바라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마찰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역시. 이거 그러면은 지구의 화산 활동이나 지각 변동도 그건 상관없죠. 네. 지구 자체의 움직임인 거죠. 지구도 이제 기조력은 받는데 네. 달의 인력 때문에 지각이 찌그러진다고 보기보다는 지구의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하면서 열을 내기 때문에 그렇군요. 화산 활동이 격렬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구만. 네. 오, 되게 신기하다. 수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태양 주변을 도는데 자전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네. 공전을 80 며칠에 할 걸요 아마. 그런데 자전은 60 며칠인가 50 며칠 정도로. 걔도 그러면은 그러면 한 몇억 년, 몇십억 년이 지나면 결국에 수성 같은 경우에도 태양 주변을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되겠죠. 달처럼. 네, 달처럼. 달이 지구 주변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네, 이런 부분들도 알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 우주선이 이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자신을 희생하면서 머피가 그리고 로봇들이 맞아요. 무슨 로봇이었더라 그 이름이? 타스. 타스. 타스가 탔던 게 최대한 추진을 해준 보고 다음에 싶다. 빠져들고 머피가 탄 우주선도 이제 분리를 해서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턴 3법칙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밖으로 튕겨 나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가 떨어지는 거죠. 아, 그래요? 밀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최대한 밀어줬어요. 거기 있는 연료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분사를 시켜서 최대한 밀어주다가 이제 더 이상 분사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연료가 떨어졌으니까 그냥 없어져 주는 게 더 가벼워지니까 유리해지는 거지. 반작용을 주지 못하는구나. 반작용은 못 줍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 그렇죠. 상태에서 이제 블랙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영화적 상상력. 네. 실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죽죠, 그 전에. 블랙홀 네. 사상의 지평선 근처에 가게 되면 이제 기조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계속 기조력이 나오는 게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데 네.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리는 여기 있는데 네. 머리는 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 본 것 같아. 만화에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때 이렇게 길어지죠. 길쭉해지잖아. 맞아요. 이상한 나라의 포를 생각하고 그럼 있는 거 그 아니야? 맞아. 그거. 이상한 포. 그 뭐지? 머리에서 발까지 쭉 길어지면서 이렇게 맞아요. 달리 그림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길어져요. 길어지면서 양자 단위로 분리가 된다, 분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그게 뭐가 궁금했냐면 사실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 블랙홀 안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더니 차원의 방이 있어. 시간은 정지돼 있고 사실상. 그 안에서는 그렇죠. 시간이 그냥 물리가 되니까 네. 물리로 보이기 때문이니까 이게 여기저기 움직이게 되면 저 과거도 볼 수 있고 네. 현재도 볼 수 있고. 근데 그 영화적 설정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어떤 다른 차원의 존재가 그 큐브를 만들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타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4차원이 넘도록 나중에 언젠가 진화된 인류가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을 거다. 인과에 어긋나긴 하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거 보면서. 근데 이것도 이제 물리적인 건데 인과율은 거의 깨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건 인과율을 깨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머피의 룰이 그거잖아요. 블랙홀 내부에서도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가 어쩌게 일종의 머피 룰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블랙홀 내부에서 얘가 막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스테이 막 하는데 떠나가는데 네. 제발 좀 가지 말라고 막 가지 말라는 이유가 도대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까 딸을 떠나면 안 되니까. 그치 그냥 남아있어. 딸을 위해서 거지. 그치. 네. 미안하니까. 그랬는데 결국엔 그러니까 스테이 하지 않고 떠나잖아요. 네. 그걸 보면 이제 거기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머피 룰이다. 굳이 말을 해주잖아요. 막 머피 법칙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아무리 내가 친절한 영화예요. 스테이라고 했지만 근데 또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미래죠. 그 입장에서는 머피가 스테이하라고 해서 실제로 머피가 스테이를 했으면 그럼 스테이라는 말을 못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패러독스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시간의 패러독스. 그렇죠. 네. 이런 거죠. 미래로 간 사람이 아니 과거로 돌아와서 할아버지를 이제 결혼을 못하게 해. 혹은 이제 죽인다고 해요. 할아버지를 죽이면 자기가 태어날 수 없으니까 그럼 할아버지가 안 죽겠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독실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인과 법칙이란 거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깰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인과율은 어긋나지 않고요. 인과율이 어긋날 수 없기 때문에 초광속 여행이라든가 사실 이런 과거로 가는 것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지금의 정설입니다. 일종의.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평행 우주론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있거나 미래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우리 우주가 아니라 비슷한 우주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과율이 극복될 것 같아? 아니면은 인과율은 우리 우주를 비롯해가지고 전체 어떤 존재 모든 거의 법칙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인과율도 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요? 사실 우리가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냐면은 인과율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 맞아요. 그 매트릭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율이 감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기계적 세계에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깰 수 있느냐 하는 거지. 관심 없으시군요. 영화에서 뭘 봤냐면, 예. 그러니까 그 머피가 이 말을 했어요. 그 4차원을 넘도록 진화된 우리 인류의 미래가 이걸 한 걸 거다. 이 큐브를 만든 거다. 네. 블랙홀도 만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인과율을 벗어나는 걸 넘어서서, 그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거 같아요. 차원을 뛰어넘는 뭔가 변수들, 여기서는 중력 방정식이라고 나오고, 그거를 이제 양자적 형태로 정성을 하게 되는데, 양자적 형태가 사실 이제 중력의 형태로 해갖고, 이제 누구지, 그 딸, 머피한테 점송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나중에는 우리가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을 인류가 알게 될 거고, 그걸 조정하는 방법도 알게 될 거고, 그래서 3차원의 공간에 우리는 속해 있지만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확장해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영화 내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제 생각에는. 그 결론은 아인슈타인의 숨은 변수 이론이 맞다. 수은 변수 이론? 아,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양자론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해갖고 잘 모르겠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양자론에서 나오는 양자적인 굉장히 독특한 현상들이 있어요. 양자적 중첩이라든가 얽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거를. 네. 아인슈타인은 인과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우연의 법칙을 싫어했거든요. 양자 얽힘이라는 게 많이 신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왜 그것만 잠깐 얘기하면 그 어떤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 아주 그 어떤 커크 단위의 아주 밀입자라고 할게요. 맞습니까? 네. 밀입자가 있는데 그거 두 개를 우리가 이론상 공간을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는 거야. 원래 이제 채 사장이 한 존재였는데 쌍을 이루고 있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이. 네. 근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분리시켜 가지고 네. 아주 멀리 끌어놓는 거지. 네. 최사상 요즘. 그런 다음에 이제 채 사장 채사정. 오른팔을 올리면 채소종. 채 사장 왼팔은 내려가야 돼. 네. 반드시. 그리고 오른팔을 내리면 왼팔은 올라가야 되는 반드시 그런 존재인 거야. 네. 근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놔도 얘네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채 사장의 오른쪽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른팔을 내리잖아? 네. 그럼 아주 먼 데에서 즉각적으로 왼팔이 올라가는 거야. 이걸 뭘 무시하는 거냐면은 그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는 걸 무시하게 되거든요. 정보의 전달 속도와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가 제한돼 없어요. 있어야지. 네네. 그런데 이게 동시성으로 발생하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걸 싫어했어요. 양자 얽힘이라는 건 발생할 수 없다. 그게 양자 얽힘이거든. 네. 양자 얽힘을 해석하기 위한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네. 근데 그걸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양자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음.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뭘 싫어했냐면 아인슈타인은 확률론이라는 걸 싫어했어요. 우리 맞아요. 우주가 확률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있을 거다. 그걸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아, 부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말하자면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겁니다. 이건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영화에서 머피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미래에 우리 인류가 뭔가 숨은 변수들을 알게 되어서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숨은 변수랑은 다른 거지만 네. 5차원, 6차원의 공간도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머피가 머피가 아니지. 그 누구야? 아빠. 쿠퍼. 네. 쿠퍼가 그 얘기를 하게 되죠. 네. 나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차원. 우리가 하나의 차원을 더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살고 있는 존재가 이미 있다.
살고 있는 존재는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 수 있을지 그 이거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다른 차원의 가정 네. 이게 성립을 하려면 또 이제 또 다른 이론들을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지, 뭐 평행우주 그렇죠. 이론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 촉근 이론이라든가 음. 영화 속에서 블랙홀 안에 들어갔을 때 네. 이게 보면 끈처럼 막 이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뭔가 염두에 두고 중력선인 것 만들었던 같아요. 건가요? 그게. 중력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기타 치듯이 그걸 뚜둥기니까 뭐 이게 현실에도 좀 달라지잖아요. 중력을 그렇구나. 라인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구만. 거기서부터 완전한 이제 그게 되는 영화적 상상력인데 영화적 상상력. 나는 이 영화는 앞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영화가 아니라 그냥 이제 다큐멘터리 같고 너무 이제 계몽적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이 영화를 빛나게 해주는 부분은 나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던 그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중력을 통해 가지고 막 소통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서 감독의 상상력이 빛을 발하는 거지. 앞부분은 난 솔직히 그냥 시시꼴렁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스테이라고 외치면서 막 이렇게 너무 울잖아요. 네. 옆에 앉은 여자분이 너무 울어가지고 왜 울어? 저는 두 번째 보니까 사실 슬프지 않았는데 네. 옆에 있는 분이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우는 거예요. 비염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 메마른 인간들. 어쨌든. 저는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에 딸방에 책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네. 장면은 공포 영화에서 되게 많이 보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익숙하고 또 그 시간장 안에 갇힐 때는 그 이미지 자체를 봤을 때 즉각적으로 큐브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이미지를 많이 차용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과학적으로 한 건데 그런 거 그렇지요. 모르고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거 궁금했어요.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까먹었는데 최 사장님이 마지막에 이제 딸이 발견한 행성으로 이주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사는데 그 행성 이름 모르는데 그 모양이 엘리시움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여서 이거 뭐야 엘리시움. 마지막 장면에 그 그게 우주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정확히 안 나오는데 네. 그 토성 근처에 있는 그냥 기지 아닌가? 우주 기지. 네네 기지인데 그래서 제가 왜 엘리시움 같으니까 마지막에 되게 웃긴 거예요. 마치 엘리시움 따라한 것처럼. 근데 그때 최 사장님 설명하시길래 그 모양을 그렇게 유지해야지 된다고 아까 전에 하시던데? 얘기했던 것처럼 관성력을 통해서 중력을 만들기 위해서 회전시켜야 돼요. 회전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통형처럼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원통을 이렇게 커피통 같은 거를 회전시키는 그래 거예요. 안에 네네. 있는 애들이 중력이라는 걸 표면에서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위에를 딱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저 위쪽 땅이 보이겠죠. 그지. 네. 그래서 저는 엘리시움 그 영화를 봤을 때도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그냥 새로운 이미지로서 제시한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과학적인 거 모르니까. 약간 그러고 보니까 그 인셉션에서도 땅이 들려 올라갈 때의 느낌이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논란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올라가는 땅 위 뒤집혀 있는 걸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게. 굳이 그거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근데 이거 보통 분들이 다 아시는 건가요? 그 동그라미 행성, 그러니까 도넛 행성 몰라요. 모양이 돼야지 중력을 모르죠. 네. 저 그거 너무 신기했는데 설명해 주셔서. 동그랗게 된 다음에 그게 회전하고 있을 거예요. 도넛 형태의 우주선이 돌고 있다. 네, 이거죠. 회전하고 중력을 만들기 위해서. 음.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저는 또 이제 토의를 하고 싶은 건 요거였어요. 사실 그 블랙홀 내부에서 이제 거기는 시간이 이제 안 흘러야 되거든요. 시간이 공간처럼 나타나요. 좌표가. 그래서 과거의 책장 뒤가 왼쪽에 있다면 쭉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현재로 가고 더 쭉 내려가면 더 미래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시간이 공간으로 나타나게 하나의 차원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영화적 상상력이지만 그 안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렇잖아요. 블랙홀 내부에서도 시간이 따로 흐르고 있고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안 되는데 혹은 다르게 말하자면 시간이 정지한 상태죠. 그러니까 블랙홀 내부에서는 시간이.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름이 없는 세상 혹은 정적인 세상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죽음 같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생각조차 못하겠지 뭐. 근데 이제 시간의 다차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꼭 일방향성의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시간의 2차원을 만약에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그렇다면은 외부 사람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시간의 2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는 횡적인 시간에서 시간을 또 향유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정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거기서 쫙 펼쳐져 있는데 그렇지. 지구의 시간은 본인은 스스로 또 시간에 귀속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존재라고 하더라도 시간 안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우리 나중에 차원 얘기 한번 합시다. 우리는 왜? 의식이나 판단이나 이런 어떤 지적인 행위를 위해서 네.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시간이 역행한다든가 시간을 네네. 벗어난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최 대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는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존재도 뭔가 자기만의 흘러가는 시간, 왜냐하면 시간이 있어야 변화가 생기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루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도 깡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간이라는 거를 자신의 내부적 형식적 구조에서 찾는 칸트 같은 사람도 있고 베르그송이라는 사람도 이제 시간에 대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한번 다룹시다. 네. 그러면 인터스텔라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그러면 결국 영화 얘기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영화 얘기했잖아. 계속 영화 얘기했는데 난. 잠깐 쉰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